분 2강 수열의 극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론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있죠. 그죠? 공식과 이론을 갖다가 구분 지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수학 전공을 해보시거나 뭐 수학을 갖다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뭔가 따져봐요. 우리가 수투를 갖다가 또 말 많아지겠다. 수투를 갖다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수투에서는 사실 미분, 접선의 기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알려니까 이 두 점을 갖다가 어떤 두 점 사이에 우리가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냐라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무한히 가깝게, 즉 하나로 일치되지는 않지만은 무한히 가깝게 옮길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극한이라는 리밋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한을 갖다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극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고요.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함수들을 갖다가 다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뭔가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수학에서 먹혀 들어가는 프로세스인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갖다가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면 이 두 점을 갖다가 가까이 붙이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이게 있어야 되고,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고, 즉,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첨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첨점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일단은 함수가 연속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한 연속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 지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간에 MBT도 나오게 되고 롤스 티오림도 나오게 되는 거고 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거 하는데 극한을 갖다가 만들었으면은 제가 그 극한을 갖다가 설명할 때 극한값 존재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론 축에도 못 들어가요. 물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냥 큰 이론 줄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첫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그 단계를 갖다가 다 명제긴 한데, 증명을 한 명제긴 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띠오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무조건 순서대로 그냥 쫙 딱 번호 매겨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책에서는 띠오림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즉 이론이고, 이론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론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걸 갖다가 뭐 프로포지션이라고, TIO에 프로포지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갖다가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뭐 엑시옴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수열의 극한 이론, 즉 극한값 존재 이론 뭐 이런 거는 거의 최하 단계예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은 최하 단계의 이론입니다.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론이라고 쓰는 이유는, 책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승질이라고 저는 성질이라고만 그냥 해놔요. 수열의 극한 성질. 그냥 성질 해놓으면은 잘 안 봐. 중요한 줄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제 수업에서 이론이라고 쓰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얘는 뭐다? 명제. P이면 Q이다. 근데 공식의 명제는 역도 무조건 참이에요. 즉 Q이면 P이다도 무조건 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이론에서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지만은 Q이면 P이다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짓을 갖다가 또 데자뷰가 나타나죠. 즉 1번 이론. 자, 수열
수열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리밋.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수렴하면 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c 곱하기 an은 c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으며 얘는 얼마다? c 곱하기 알파이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2번 이론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이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 p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며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이다. 3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이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며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이다. 4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이면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나누기 가야 되겠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며 얘는 알파분의 베타이다. 자, 요렇게 쓰셨고요. 대답이죠. 그죠? 4번 써놓고 그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노트 보실 때 도움 되십니다. 이거 왜 안 돼요? 항상 분모 체크. 분모가 0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분모가 0인지 아닌지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수투랑 똑같습니다. 즉 여기에 정확하게 역에 해당하는 문장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리밋 an 더하기 bn이 뭐 요렇게 갈게요. 요런 문장 뭐 만약에 기억 딱 요렇게 해놓고 기니디 해놓고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하면 an도 이렇게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an 뭐 여기에서도 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앞에 써주시면 돼요. 근데 되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만 말을 바꿔봐봐요. an 빼기 bn이 수렴하면 an도 bn도 수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문장에 몇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의 역입니다. 그죠?
P이면 Q이다를 갖다가 거꾸로 해서, 즉 Q이면 두 수열의 빼기가 수렴하면, 차가 수렴하면은 각각 수렴한다. 요 뜻과 똑같잖아요. 되셨어요? 거짓입니다. 무조건 거짓. 아이고야. 날 믿고 무조건 거짓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거짓. 역은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발레 찾으시려고 하시면은, 시험 중에서 발레 찾으시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망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시간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즉 여기에서는 왜 발레를 갖다가 조금 이 수열이라서 조금 더 헷갈리기도 한데요. 그럼 발레는 뭔데요? 발레는 간단해요. n 빼기 n, 그러니까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0, 0이라는 수열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n이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0은. 되셨어요? 즉 an 수열은 n이었고 bn 수열도 n이었던 거예요. 에이 쌤, 그러면은 잠깐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렇게 뒀다라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다가 n 적어주시면 얘는 무한대고, 또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또 n이었던 거니까 얘도 무한대고, 쌤 그러니까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발산하면 우리가 절대로 같다라고 못 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좀 깊게 생각을 하시면 뭐가 되게 되냐면은, 쌤, 얘네 둘은 지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n은 일단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이렇게 해주면은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동급의 무한대니까 0인 거 아닌가요? 이거 사실 동급의 무한대라는 거는 너무나도 눈에 보여요.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세스는 틀린 겁니다. 절대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수렴하지 않는 두 수열이면은 한 극한 안에서 이 더하기 빼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금지예요. 이걸 못 가요. 즉 위에 이론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렴하면은 한 극한 안에서의 더하기 빼기를 두 극한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것도 수렴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도 수렴해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조차 안 됩니다. 또한 넘어갈 수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동급의 무한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찌됐든 두 다른 명령어예요. 왜냐하면 두 극한 다른 극한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냥 두 극한이긴 하지만은 얘의 명령 체계랑 얘의 명령 체계가 일단 독립이에요. 그죠? 서로 간에 뭔가 간섭을 안 받아. 즉 어느 게 속도가 빠를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기는 하는데 얘가 속도가 빠를 수도 있잖아. 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갖다가 아니 근데 눈에는 너무 보여. 그렇지만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수학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떤 수학 프로그램 그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셔도 undefined 나와요. 만약에 그 명령어에다가 이거는 하고 물음표 엔터 치면은 undefined 나와요. 되셨어요? 그걸 갖다가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하실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저 믿고 그냥 역명제네 그냥
찾을 것도 없이 뭐다? 무조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야. 아, 말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하고 다음 강의로 등비수열의 극한. 다음부터 말 좀 줄이도록 할게요. 예, 본론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샌드위치 이론과 함께 등비수열의 극한값 수렴 발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